자, 작물제입니다. 조문을 보면 작물을 취득, 양도, 운반, 보관 밑에 알선했을 때 처벌하는 범죄인데 제가 작물은 말씀드렸죠. 작물은 재물이다. 그리고 타인 재물을 말합니다. 자, 밑에 주체를 보시게 되면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는 작물범이 될 수 있어요. 이때 정범 속에는 공동정범, 간접정범, 합동범을 포함한 말이죠. 자, 그렇지만 그러나 앞에 꺼내시고 본제의 공범은 가능하다. 그래서 횡령 교사를 했죠. 그리고 그 물건을 취득했다 했을 때 교사죄 하나 플러스 작물범 하나 경합범이 됩니다. 됐고 이때 판례 별표치입니다. 자, 작물죄는 타인 밑줄, 타인이 불법하게 영득한 재물처분에 관여하는 죄다 그랬네요. 따라서 자기 밑줄 X, 자기 범죄에 대해서는 작물이 될 수가 없다. 자, 밑에 2번. 여기서 자기 범죄라 하는 것은 정범자에 한정되는 말이므로 자, 밑에 실질적인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할지라도 뭐가 아니라면 정범자가 아니라면 실질적인 범죄 집단을 이루고 있는 이자도 뭐가 될 수 있다? 작물 취득이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됐죠? 자, 다음 판례. 자, 이 판례도 별표죠. 다 별표예요. 자, 강도 범행의 특수 강도의 범행을 모의를 했다. 공모를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뭐가 됩니까? 밑에 공동정범만 됩니다. 자, 여기서 강채원 작물 처분을 알선을 했다 해서 작물 알선죄가 됩니까? 알선죄가 안 되죠. 왜서 뭐라 그랬어요? 왜서 여기 정범을 제외한 모든 자가 작물범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수강도의 범행을 모의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공동정범이 되는 거죠. 공동정범. 그래서 이 사람은 작물합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작물합의가 될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밑에 판례 보시면 교사 동그라미, 교사범이 되는 거죠. 취득하면 작물 취득죄가 되는 것이고 경합범이 됩니다. 경합범 밑줄 그시고 자, 취득을 가죠. 취득. 자,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를 이전받았다.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다.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추어야지 작물 취득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작물 취득은 유상, 무상을 불문하고요. 고의는 취득할 때 고의가 있어야 돼요. 고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기수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이 있을 때 기수가 되고 대금 지급 여부는 불문한다. 되어 있네요.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여기서 노트 펴볼게요. 노트는 137페이지를 펴볼게요. 자, A가 소유자고 B가 본범이고 C가 작물범이라 했습니다. 이 작물 취득이 되려면 두 가지를 갖춰야 한다. 점유 이전을 받아야 되죠. B로부터 점유 이전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그 물건에 대해서 내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을 했을 때 취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판례 볼게요. A가 신용카드 소유자인데 갑이 그 신용카드를 훔쳐와요. 그러면 갑은 절도가 되겠죠. 절도가 됩니다. 자, 이 갑이 카드 2장을 훔쳐왔어요. 그러면서 을에게 이 훔쳐온 카드를 주면서 이렇게 보수 지급을 약정해요. 그래서 물건을 대신 구입을 해달라. 이 카드로 결제를 하라. 대신 내가 물건을 사오면 내가 보수를 얼마 줄 테니까 이 훔쳐온 카드를 가지고 물건 좀 사와라 하니까 을이 알겠대요. 그래서 을이 이 카드를 가지고 A라는 사람에게 가서 여기 A가 있네요. 그럼 이 A를 하지 말고 B로 한번 해볼까요? B에게 가서 물건을 구입을 해왔어요. 물건을 구입을 했다. 물건 사왔죠.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될 것이고 이 사람이 물건을 사왔어요. 이렇게 사서 왔어요. 그러면서 카드를 건네주겠지. 카드하고 물건을 건네준다. 그쵸? 그러면 을은 무슨 죄가 돼요? 을은 작물 취득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뭐라 했어요? 작물 취득이 되려면
카드를 이전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카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갑이 이 카드를 주면서 뭐라 그랬지? 이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사와라. 카드 네 가져라가 아니고 네 카드 쓰고 다녀. 네 마음대로 쓰고 다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 이 카드를 가서 긁어라. 그리고 물건을 샀으면 그 카드와 물건을 다시 나에게 돌려줘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을은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카드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했다고 볼 수 있어요? 없는 거죠. 나는 그냥 그 물건을 사오고 돌려주는 그 순간만큼은 내가 카드에 대한 점유 이전만을 받았지 나는 그 카드에 대해서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을은 작물취득이다 아니다? 작물취득이 아니다. 그럼 무슨 죄가 되나 무죄나요? 아니잖아요. 그 반납할 때까지 반환할 때까지 그 기간 동안 내가 갖고 있었잖아요. 보관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작물 보관죄는 가능해요. 아시겠죠? 여기서 다시 교재에 와볼게요. 자, 갑은 을로부터 이 사실관계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사실관계도 잘 나와요. 보수를 줄 테니까 이 물건을 너가 대신 좀 구입해 달라라고 훔친 카드 2장을 교부받았다. 그 당시 갑은 그 카드가 을이 습득한 것임을 알고 있었다. 갑의 지책이 뭐예요? 작물보관죄가 돼요. 작물보관죄. 자, 여기서 파란색으로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받음 and 플러스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하는 것을 취득이라고 한다. 그러나 보수를 줄 테니까 그 훔친 작물을 일시 사용만 하고 나중에 다시 돌려달라 라는 취지로 받은 것이라면 나는 그 훔친 물건에 대해서 취득했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치? 보관은 가능하다. 보관죄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 판례 사실관계까지 해서 출제가 엄청나게 잘 돼요. 작물죄에서 손꼽히는 판례입니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 위에서 뭐라고 했나요? 고의라고 하는 것은 취득할 당시에 고의가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시에는 작물 인정을 몰랐다가 그 후 정을 알고 인도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자, 인도받을 당시에 작물임을 알았어 몰랐어? 알았다 했잖아 지금. 정을 알고 인도를 받았다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인도 시 작물 인정을 알았기 때문에 작물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나 밑에 판례 보시게 되면 인도를 받은 후에 후자 셈을 치시고 작물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즉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 것이 인도받을 당시에 몰랐는데 인도받을 당시 후에는 알았다는 거죠. 그럼 취득할 당시에 알아서 몰랐어? 몰랐기 때문에 작물취득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다음 판례. 자, 새말금고 사건 이거 한번 별표면 쳐볼게요. 좀 어려워요. 어렵다. 자, A는 자기 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되리라는 정을 알고서도 그 명의로 새말금고 예금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 갑에게 이를 양도했다라고 했어요. 즉 사기를 방조했다는 거죠. 그 후 갑은 을을 속여서 을로 하여금 1000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하게 되자 A는 위 계좌로 송금된 1000만 원 중에서 140만 원을 인출했다. 이게 무슨 죄일까라는 거예요. 자, 다시 노트를 펴볼게요. 이 노트지. 이 그림이죠. 자, 갑이 이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거를 A가 알았어요. A가 알아서 자기 이름으로 개설된 이 계좌를 건네주죠. 사기를 잘 치려고, 그치? 이 계좌를, 너 명의로 된 계좌로 사기를 치려면 상대방이 눈치를 채기 때문에 타인 명의로 된 계좌를 해서 사기를 쳐야지만 사기가 잘 쳐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를 건네줍니다. 이것은 뭐다? 사기 방조다. 사기 방조. 자, 갑이 실행에 착수해 나가죠. 기망이라는 실행에 착수해 나갔고 을이 착오에 빠져서 이 A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을 합니다. 처분행위를 하게 되죠. 입금하는 순간 취득이 되죠. 취득이 되어서 갑은 사기죄 기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A가 자기 이름으로 되어 있는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알고서 이 통장에서 돈을 빼낸다. 자, 이 현금은 작물입니까? 아닙니까? 작물입니까? 아닙니까? 이 통장에 들어온 돈은 무슨 죄로 만들어진 돈이지? 사기죄로 만들어진 돈이잖아요. 사기죄는 객체에 재물이 들어와 있지. 그치? 그래서 이 현금은 우리 판례가 뭐로 보고 있는가 하면 이 물건은 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재물이다.
재물이기 때문에 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작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됐는가요? 자, 두 번째. 자, 이 A가 이 통장에서 돈을 빼냈잖아요. 그럼 이 물건은 작물 취득인가요? 작물이다라는 건 방금 봤잖아. 작물임이니까 그러면 작물 취득인가? 어? 작물 취득이 되려면 위에서 보았잖아. 점유 이전 플러스 사실상 처분권을 획득을 했을 때 작물 취득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 통장에서 돈을 빼냈다라고 했을 때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의 처분권을 획득을 했잖아요. 그런데 점유 이전을 받았어요? 점유 이전 여기 올라가 봐요. 여기 B가 지금 이 물건을 훔쳐왔잖아. 절도나 강도나 사기나 공갈이나 이런 죄로 물건을 뺏어 와야 되잖아. 뺏어 와서 이 물건을 이렇게 건네줬을 때, 즉 C가 B로부터 점유 이전을 받고서 and 그 물건에 대해서 처분권을 획득했을 때 취득이 되는 거잖아요. 즉 절도, 강도, 사기, 공갈로 해서 이 본범으로부터 이전이 있었냐고. 이전이 있어야지만 점유 이전을 받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랬어요? 갑이 사기쳐서 이렇게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갑이 이렇게 건네주던가요? 이게 아니잖아요. 갑은 A에게 돈을 건네준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A가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을 빼내는 것은 점유 이전을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취득이다 아니다. 취득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위에 판례는 점유 이전을 받았지만 처분권을 획득하지 못한 판례이고, 새말금고 사건은 처분권 획득은 했지만 점유 이전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취득이 안 되는 판례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교재와 보세요. 그래, 1번. 사기 범행의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예금 계좌로 송금받았을 때 이 물건이 재물이냐? 그래, 재물이다. 빨간색이죠. 빨간색으로 재물 동그라미, 재물이다. 재물이니까 작물이다. 이 말, 작물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판례 2번을 보시게 되면, 밑에 판례 3번 보세요. 3번을 보시게 되면 이게 사실관계잖아요.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잖아요. 자, 그래서 판례가 뭐라고 했어요? 갑이 이 취득한 것은 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 판단은 적절하지 않지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잖아. 그치? 작물이다. 작물로 보았지만 뭐는 아니다? 작물 취득은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점유 이전이 없었기 때문에. 아시겠지? 그래서 판결료지 2번을 가보시게 되면, 취득이라고 하는 것은 점유 이전 플러스 처분권 획득을 말하는데, 그 후 피고인이 자신의 예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밑에 본범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은 것이다? 아니다. 점유 이전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작물 취득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양도를 볼게요. 양도라고 하는 것은 작물을 제3자에게 수여하는 것을 말한다 했고, 기수 다 됐고요. 취득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죠. 취득과의 관계가 중요한데, 자, 1번 말고 2번을 체크하시고요. 2번을 체크하시고 여기서 노트를 펴보세요. 이 부분이지. 그쵸? 자, 요 가만히 놔두시고요. 제가 여기다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A가 있고, 따라 같이 그리셔도 괜찮습니다. B가 있고, C가 있다. 그래서 B가 이렇게 훔쳐오면 B는 본범이 된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건네주게 되면 C는 작물범이 되고요. 뭔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이렇게 D에게 건네주면 양도를 하면 이게 양도죄, 지금 양도죄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작물범이 B로부터 받은 물건을 D에게 넘겨준다. 양도를 한다 했을 때 이 양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인데, 첫 번째 C를 잘 보세요. C를 잘 본다. 요 C가 1번이 바로 이거야.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이거라고. 이해되시겠어요? 제가 그대로 그냥 적을게요. 자, C가 이걸 너무 머나요? 가까이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동그라미 1번. C가 B로부터 물건을 건네받을 때 이것이 훔쳐온 물건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취득을 했다. 그러면 방금 우리 작물 취득세 봤잖아.
알고 취득한 것은 무슨 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작물 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리고 and 여기서 C가 D에게 양도를 하잖아요, 그쵸? 이 양도하는 것이 알고 양도를 해요. 당연하지. C가 B에게 받을 때 알고 취득했기 때문에 당연히 C가 D에게 넘겨주는 것은 작물임을 당연히 아는 거 아닌가요? 이게 모를 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서 취득할 때 알았는데? 따라서 C가 D에게 넘겨줄 때 이것이 작물임을 알고 양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이 부분은 이게 양도죄가 돼요? 아니, 불가벌적 사후행위. 불가벌이 되는. 이 사후행위는 불가벌이다. 불가벌적 사후행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처벌해야 하네요? 이건 처벌하지 않는 거지. 이해되시겠죠? 그게 바로 1번 그림이잖아요. 자, 여기서 두 번째. B로부터 C가 물건을 건네받을 때 작물임을 몰랐어요. 모르고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지? 그러면 여기서 이 모르고 취득한 것은 무슨 죄가 돼요? 작물 취득이 돼야 안 돼요? 그걸 말이라 해? 안 되지. 고의가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치? 자, and 플러스. 여기서 모르고 취득하고 모르고 양도가 아니고 모르고 양도면 당연히 양도죄도 안 되지. 이걸 알고 뒤늦게 알고 양도를 해요. 에그머니나 하면서. 에그머니나 큰일 나겠다 야 하면서 알고 양도를 한다. 그럼 이 알고 양도한 것은 이건 무슨 죄가 되나요? 이때 바로 양도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도죄라고 하는 것은 1번, 2번 중에서 2번만 되는데 모르고 취득하고 그 다음에 알고 양도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된다? 양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 알았다는 것은 여기 나와 있듯이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다. 그런 말이고요. 이해되시겠죠? 교재와 보세요. 교재와 보시게 되면 바로 이것이 2번이죠. 작물임을 모르고 취득했다가 모르고 작물을 취득했다가 그 후에 알면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했을 때만 작물 양도죄가 되는 것이다. 됐죠? 1번 보세요. 1번은 알고 취득하였고 그리고 나서 취득자가 된 후에 이를 알고 양도하였다 라고 했을 때 이 양도는 바로 뭐가 된다? 불가벌이 된다. 그래서 이것은 요 부분은 요것만 작물 취득이 된다. 이해되시겠지? 그치? 여기서 수입차 사건 별표. 자, 봐요. 갑은 2004년도에 미등록 상태였던 이 사건 수입차를 취득을 하였다. 이것도 취득 밑줄 그시고 이게 모르고 취득이야. 모르고 취득. 됐죠? 자, 2005년 최초 등록에 맞춰진 위 수입차가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바로 뭐죠? 고의가 있다는 거죠. 미필적 고의가. 생각하면서 이를 양도하였다. 양도할 당시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 그치? 이거지. 모르고 취득한 다음에 그 내용을 알면서 이 알았다는 것이 미필적 고의 포함한다 그랬어요. 저거 미필적 고의 포함. 그리고 양도했을 때 이때가 양도죄가 된다. 이게 그 판례라니까요. 교재 다음 페이지. 그쵸? 나오지 여기. 미필적으로도 충분하다. 가만히 놔두시고 2번이죠. 2번 체크. 자, 피고인이 도난 차량인 미수입차를 취득하여 신규 등록을 마쳤다 그랬어요. 자, 신규 등록 마쳤다 밑줄 그시고 이게 바로 적으세요. 모르고 취득이다. 그러니까 판결로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사실관계를 알아야 돼요. 사실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이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 중에서 이 사실관계가 나와 있는 책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판결로지만 뒤따 외우는 거야. 외운다. 그 외우는 게 정확하게 되나? 사실관계를 알아야지 판결로지가 제대로 의미가 와닿지. 그리고 기억이 오래 남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작물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이게 미필적 고의라고 했습니다. 이때 양도했다. 양도 동그라미. 됐죠? 그랬을 때 판례는 뭐라 그래요? 작물 양도죄 밑줄 그시고 양도죄를 인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지문은 공무원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그 법원 행정고시 그쪽에 좀 나온 적이 있는데 법원 행정고시는 40문제죠. 40문제였고
그 중에서 한 두세 연의 문제가 좀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긴 합니다. 워낙 판례만 내니까. 그 3번이 이제 여기 나온 적이 있었는데 3번 볼까요? 작물인 수입차를 신규 등록하였다 하여 그 명의인이 해당 수입차를 원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된다고는 마지막에 볼 수 없다 했으니까 원시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는 그 양도행위가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말은 양도행위가 양도죄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지. 그치? 그래서 앞에 가보시면 여기 신규 등록했다 그랬지? 신규 등록했다 그랬지? 했기 때문에 여기 신규 등록했지? 신규 등록했다는 것이 양도죄가 가능하다. 양도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 지문인데 이 지문이 좀 어렵죠? 그치? 그러니까 원시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이게 작물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양도죄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 2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운반죄를 가볼게요. 운반죄는 쉬워요. 장소적 이전을 운반이라고 한다. 됐고 나머지는 됐습니다. 판례 가볼게요. 갑이 을의 승용차를 절취하여 와서 서울 갈 놈은 타라고 하자 서울 가고 싶은 생각에서 뒷좌석에 편승하여 서울까지 왔다. 과연 갑의 지책이 뭘까요? 하는 것인데 파란색으로 편승했다 세모치시고 이것만으로는 운반죄가 되질 않아요. 운반죄가 되려면 운전대를 잡아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은 운전대를 잡지 않고 뒷좌석에 앉아서 왔잖아요. 죄가 되지 않습니다. 자, 밑에 판례 가보시면 마지막에 운전해 주었다. 운전대를 잡았지? 그러면 운반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강도를 하려 함에 있어서 그치 강도 예비죄가 되는 거죠. 착수는 아니지. 착수는 폭행협박이 해야 되는데 폭행협박이 없기 때문에 예비죄로는 된다. 그래서 운반이라고 하는 것이 운전이라고 하는 것이 운반죄도 되지만 강도죄의 예비로도 된다라고 해서 상상적 경합을 인정했던 판례입니다.